안녕하세요. 드론 강의하는 지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드론 캡처용 어플 중에서 DJI사에서 만든 GS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프로라는 프로그램은 GSP라고 하는데요. DJI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JI사의 일본 지사에서 만든 자동 비행 앱인데요. 최대 촬영 지역을 범위 지정하기 위한 포인트는 최대 99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고요. 자동 비행하기 위한 구역을 우리가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 비행 구역을 설정을 해서 드론이 자동으로 비행하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픽스4D 캡처보다는 조금 설정사항 등등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GS 프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아이폰에서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GS 프로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아이패드에 이 앱을 설치해서 우리 드론의 조종기에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사용해야만 이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S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론으로는 팬텀4 프로 드론하고 매트릭스 또는 A3FC를 사용한 드론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GSP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드론은 최소 팬텀4 프로 급 이상의 드론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패드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팬텀4 프로에 우리가 GSP를 사용하기 위해서 팬텀4 프로 드론을 준비하셔야 되고 팬텀4 프로 드론의 조종기와 이 아이패드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에 설치되어 있는 DJI사의 GSP하고 그리고 팬텀4 프로 드론하고 연결을 시켜줘야만 앱을 실행해서 우리가 자동 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팬텀4 프로하고 DJI GSP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접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에 모바일 핫스팟을 켜가지고 아이패드가 우리 핸드폰의 모바일 핫스팟에 와이파이로 연결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GSP가 설치되어 있는 아이패드를 우리 조종기에 연결을 시켜주고요. 연결을 시킬 때 가능하시면 아이패드, 아이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용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도중에 연결이 끊기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무슨 드론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케이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용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면 그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킨 다음에 조종기를 먼저 켜고 그리고 드론의 전원을 켜주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에 설치되어 있는 DJI Go4 앱을 먼저 실행을 시켜가지고 드론을 약 한 1.5m 높이로 이륙을 시켜서 드론이 비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직접 드론을 비행을 시켜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냥 화면상으로 이상이 없는지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펜타포 프로 드론을 우리가 사용할 때 프로펠러를 탈부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펠러를 드론에 장착을 시키게 되는데 간혹 프로펠러가 장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비행 도중에 프로펠러가 튕겨져 나가서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동 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드론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일단 비행을 해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배터리 용량, GPS 수신 상태라든지 IMU, 컴파스, 에러가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조종기는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홈포인트 기록은 제대로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DJI Go4를 실행시키고 드론을 이륙시켜서 테스트 비행을 하신 다음에 체크를 반드시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드론을 착륙시켜서 작동을 멈춘 다음에 DJI Go4는 종료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GSP를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GSP 앱을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5가지의 미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픽스포지 캡처하고는 약간 미션의 종류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기능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추얼 펜스만 없고요. 이전에 픽스포지 캡처에는 이것만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션 중에서 첫 번째 있는 포토맵이라는 미션은 2D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정사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드론으로 2D 촬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버추얼 펜스는 가상의 울타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상의 울타리를 설정을 해서 비행 구역을 드론이 그 구역 내에서만 비행하고 그 구역 바깥으로는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드론을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안전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펜스를 이용해서 가상구역을 설정을 해 주시면 드론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서 장애물과 충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있는 미션으로는 3D 맵 에어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3차원 모델링을 이제 드론으로 우리가 촬영을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서 3차원 어떤 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탑, 뭐 팔각정이라든지 등등 이제 그러한 어떤 또는 건물들, 도시를 우리가 촬영을 해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만들고자 할 때는 3D 맵 에어리어를 선택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D 맵 POI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POI 배우셨죠? Point of Interest라고 해가지고 어떤 피사체를 중심에 두고 드론이 회전하면서 그 피사체를 회전하면서 촬영하는 걸 POI 촬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션 중에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피사체, 즉 구조물을 건물이라든지 어떤 높이 솟아있는 그러한 어떤 물체를 회전하면서 돌면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구조물 점검을 할 때 이와 같은 POI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어떤 높이 솟아있는 물체를 돌면서 원형으로 돌면서 전체적으로 자동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웨이포인트 루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각 지점을 비행하고자 하는 각 지점을 즉 웨이포인트라고 하죠.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 각각의 웨이포인트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이 비행할 그 경로를 점으로, 즉 웨이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 각각의 웨이포인트에서 드론이 녹화를 할 것인지, 뭐 짐벌을 움직일 것인지, 또는 호버링을 할 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 15가지 작업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어떤 임무를 계속 우리가 지정을 해서 자동 비행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미션을 웨이포인트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은 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즉 뭐 자연 생태계라든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재난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똑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비행하면서 똑같은 임무를 수행해서 촬영을 해서 그 이전 상황과 비교를 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P에서는 이와 같이 5가지의 미션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션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 5가지 미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미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자, 첫 번째 미션을 선택을 하면, 자, 오른쪽 화면과 같이 탭하고 에어크래프트 2가지 아이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이라는 아이콘은 우리가 앞에서 피스포드 캡처에서 미션을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영역,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손으로 지도 위에서 각 지점을 터치를 해서 또는 핸들을 끌어서 우리가 또는 핸들을 만들어서
범위 지정을 했죠. 자, 그와 같이 화면상에서 지도를 보면서 범위 지정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이 탭을 선택하면 화면에서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비행 구역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 GSP에서는 이 두 번째 있는 에어크래프트, 드론 모양이죠. 에어크래프트라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구역을 직접 드론을 날려가지고 비행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그 구역의 각 웨이포인트 점들을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위치에 드론이 있는 그 위치를 기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종기 뒷면에 보시면 C1 버튼이 있죠. 그래서 C1 버튼을 누르면 그 지점을 기억을 하고요. 또는 화면상에서 터치를 하면 그 드론이 현재 있는 위치를 그 웨이포인트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네 군데 이러한 면적을 우리가 사각형의 면적을 촬영하고자 한다면 드론을 직접 이 모서리로 날려가지고 한쪽 모서리로 날려가지고 그 모서리가 정확히 모서리 위쪽에 드론을 위치시켜 놓고 그 부분을 드론에게 기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그 오른쪽 두 번째 이 모서리 부분을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 점에서 또 드론에게 이 점을 기억시키고 이런 식으로 4개의 점을 드론에게 기억을 시키면 드론이 이 방금 비행하면서 지정했던 4개의 점을 기준으로 촬영 구역을 이와 같은 사각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위에서 범위를 지정을 하다 보면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도 위에서 범위 지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물체들이 있는 곳에서는 탭을 이용해서 비행구역을 설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넓은 논이라든지 또는 뭐 산악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탭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비행구역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직접 드론을 날려가지고 비행구역을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에어크래프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SP에서 P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화면이 바로 GSP를 이제 실행을 시켜 놓은 화면이고요. 이 가운데 이렇게 범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끝점을 끌어가지고 우리가 범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중간점을 여기 중간에 플러스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동그라미에 그걸 끌어서 또 중간에 포인트를 만들어서 끌어가지고 범위를 지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하는 방법은 이 화면상에서 지도를 보면서 끌어서 촬영 범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점을 삭제를 하시려면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이 포인트가 삭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만들고 삭제하고 해서 촬영 구역을 범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포인트를 점을 정교하게 조정을 하고 싶으면 이 점을 선택하고 이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상하 좌우 이 동그란 우리가 선택한 점을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를 해서 이 점을 정교하게 좌우 상하 여러분이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 위에서 우리가 손으로 이 점을 끌어서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먼 거리 아주 정교한 조작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끌어도 굉장히 먼 거리로 이렇게 이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약간만 우리가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범위 지정을 할 때 비행 경로 범위 지정을 비행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범위 지정할 때 에어크래프트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 첫 번째 지점으로 직접 날려가지고 이 위에 드론을 위치시켜 놓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를 하시면 이 위치가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 점으로 드론을 비행해서 날려가지고 이 위치에 드론을 두고 그리고 또 이걸 터치하고 그 다음 이것을 그 다음 점 날려서 또 터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구역에 각 점에 모서리 꼭지점 있죠? 꼭지점 부분을 드론에게 기억을 시켜주면 그 점을 이어서 이와 같은 촬영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론을 직접 날려서 포인트를 지정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점을 손으로 끌어서 또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 넓은 논 같은 경우는 지도를 이렇게 보면 논이기 때문에 구획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원하는 부분을 범위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에어크래프트를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 구역을 지정해 주면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행 구역을 설정을 다 했으면 다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여기 점점점 3개 있는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아래쪽에 이와 같은 설정 창이 열리는데요. 이 설정 창을 보시면 이쪽에 이 베이직 탭이 있고 그 오른쪽에 어드밴스드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탭은 기본적인 것만 설정하는 창이 열리는 것이고 어드밴스 탭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설정 사항들이 또 나오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는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촬영 구역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 사항을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총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때 촬영하고자 하는 면적 그리고 우리가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촬영하는데 필요한 드론의 배터리 개수 또는 이 지역을 촬영했을 때 총 우리가 촬영해서 얻을 수 있는 사진의 총 개수 등등
그러한 자세한 사항들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서 촬영 범위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설정 사항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 베이직 설정 창에서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카메라 모델, 첫 번째 카메라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모델은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를 다른 종류로 바꿔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슈팅 앵글은 드론이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비행할 때 어떤 각도로 비행을 할 것인지 그 각도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캡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캡처 모드는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계속 중첩되게 촬영을 계속 해 나가는데 촬영해 나가는 그 사이사이의 간격을 일정한 거리로 촬영을 할 것인지 또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할 것인지 그 두 개,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촬영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하지 마시고 일정한 거리 간격으로 촬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apture at Equal Distance Interval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Flight Course 모드가 있는데요. 포토맵 미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인사이드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3D 맵 POI 모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서클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비행할 때 드론의 속도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ms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기본값으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론을 비행할 때 고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비행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해상도가 아무래도 낮아지고요. 고도를 낮추면 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해상도는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도를 선택할 때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를 낮춰주면 좋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높이보다 높은 고도를 설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하기 전에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장애물 중에 제일 높은 장애물의 높이는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 장애물보다 더 높은 고도로 높이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직 기능을 설정을 다 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탭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여기 오른쪽 부분에 베이직 탭 옆에 어드밴스드 탭이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탭을 선택을 해 주시면 그 아래쪽에 또 설정할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중복도를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고 코스 각도, 그 다음에 미션을 종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만 설정을 해주고 어드밴스드는 설정을 뭐 안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베이직, 어드밴스 둘 다 반드시 우리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밴스 탭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설정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프론트 오버랩 레이쇼라고 가지고 드론이 한 줄로 쭉 진행하면서 계속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요. 그 이전 사진과 다음 사진 간에 겹쳐지는 부분, 즉 중복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복되는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중복도라고 하는데요. 중복도는 보통 70에서 80%, 그러니까 그 이전 사진하고 그 다음 사진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는 거죠. 80%면 거의 그 이전 사진을 찍고 조금 이동해서 또 찍고 조금 이동해서 또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도록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중복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사이드 오버랩 레이쇼는 한 줄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줄 촬영을 할 때 그 이전 줄하고 그 다음 줄 사진 간에 중복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횡중복도라고 하는데요. 이 횡중복도도 보통 70% 정도, 65에서 75%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중복되도록 지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 앵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스 앵글은 드론이 비행하는 그 쭉 줄을 이렇게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쭉 비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요. 그 경로의 기울기, 즉 드론이 비행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할 것인지 또는 세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할 것인지 아니면 45도 방향으로 드론이 이렇게 왔다 갔다 비행하면서 촬영할 것인지 그 기울기, 각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설정을 해서 방향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지역이 옆으로 긴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면 촬영 시간이 조금 더 절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진은 촬영하고자 하는 범위가 있으면 그 촬영하고자 하는 범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넓은 지역을 촬영을 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있게 더 촬영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드 미션 액션은 드론이 촬영을 다 마친 다음에, 즉 미션을 다 수행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미션을 다 수행했으면 드론은 당연히 리턴 투어홈 시켜서 원래 이륙했던 지점으로 와서 착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투어홈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랜딩이 있고 호버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나는 미션을 종료하고 호버링 시키겠다. 아니면 그 미션을 마쳤던 엔드 포인트에서 착륙을 시키겠다 하시면 랜딩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리턴 투 홈으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GSP 사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